지난주 발표로는 제가 TTS 관련해서 알고리즘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혹시 이제 지난주 발표 못 들으신 분 위해서 간략하게만 TTS가 뭔지 설명해드리면 텍스트 스피치라고 해서 글로 쓰여진 텍스트 형태의 자연어를 오디오 포맷인 음성으로 바꾸는 메커니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텍스트 어널리스와 스피치 웨이브폼 제너레이션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실제 사람과 같은 음성을 렌더링하는 기술이 성장을 하고 있고, TTS의 주 목적은 자연어 문장들을 원어민이 실제 읽는 것처럼 오디오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공공기관에서의 안내방송, 또 이제 원고를 쓰고 확인을 할 때 이제 읽어주는 서비스 등 되게 다양하게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TS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번 주에는 내추럴 스피치 부분 관련해서 알고리즘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VITS 저번에 설명드렸던 거 조금 관련된 내용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래드 TTS 하이파이 플러스 하이파이겐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VITS 부분은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이제 해당 부분이 도식화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을 이해할 때 조금 알아야 하는 개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VITS에서 좀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는 게 멜 스펙토그램이라는 건데, 이 멜 스펙토그램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신호가 뭔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조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호는 시간 흐름에 따 시간 흐름에 따른 이제 특정 양의 변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오디오에서는 시간에 따라 공기압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공기압들을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샘플링을 하는 것은 신호에 대한 파형을 샘플링을 하는 것이고, 이 파형은 해석, 수정, 분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예시를 가져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이제 신호들은 신호 처리를 통해서 정보를 추출을 해야 하는데, 이때 프리의 변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의 변환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디오 신호는 여러 개의 음파 이제 단일 주파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간에 따른 이제 신호를 샘플링할 때는 주파수들이 합쳐진 이제 최종 진폭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단일 주파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로 보이는 이 주파수를 푸리의 변환을 통해서 각각의 주파수와 진폭으로 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를 시간의 영역에서 진동수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것을 푸리의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스펙트럼을 얻게 되고요. 아래 이미지는 푸리의 변환으로 통해 얻게 되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리의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푸리의 변환은 이제 신호의 진동수를 분석을 하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신호의 진동수가 또 시간에 따라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면서 나타나는 게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일단 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신호, 뭐 음악이나 사람이 말을 할 때 나는 소리라던가 이렇게 조금 진동수가 변화를 하는 신호들은 쇼타임 포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신호의 여러 윈도우 세그먼트에 이제 푸리의 변환을 수행을 해서 여러 스펙트럼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리의 변환은 신호의 겹쳐진 윈도우 세그먼트에서 계산을 해서 스펙트로그램으로 불리게 되는데, 해당 내용을 이미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신호를 여러 개 이제 그 윈도우를 통해서 다 푸리의 변환을 거치면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스펙트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쌓아놓은 것을 스펙트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뿌리에 변한 뭉치들이 쌓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소리의 크기, 진폭을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나타나는 개념이 멜 스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멜 스케일은 음의 높낮이에 대한 등거리가 청취자에게 이제 동일한 거리로 들리도록 하는 음의 높낮이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파수를 이제 선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의 차이를 더 잘 감지를 하고, 높은 주파수보다는 낮은 주파수의 차이를 더 쉽게 인지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00Hz와
헤르츠 사이의 차이는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같은 500 차이더라도 1000Hz와 1500Hz의 차이는 거의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 스케일을 통해서 조금 이 부분을 같은 거리에서 듣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 음의 높낮이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멜 스케일을 사용을 해서 스펙트로그램을 표현하게 된 것이 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안 상태에서 VATS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VATS는 이제 모델의 사후 인코더, 사전 인코더, 디코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그 다음에 확률적 듀레이션 프레딕터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사후 인코더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프레임 수준, 즉 단순히 음성을 좀 시간 단위로만 나눈 것에 관련돼서 인코더를 사용한 것인데요. 이때 조금 기본이 되는 웨이브넷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브넷의 잔차 블록은 조금 확장된 합성국들 층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형 투영층은 정규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 스피커의 경우에는 잔차 블록들을 글로벌 컨디셔닝을 사용을 해서 스피커 임베딩을 추가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인코더 부분은 음소 수준으로 이제 어, 발음이 되는 하나의 소리 단위로 다 쪼개놓은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풋 음소를 처리하는 텍스트 인코더와 프라이어 분포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교화 플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텍스트 인코더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절대적인 위치 인코딩 대신 상대적인 위치 표현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숨겨진 표현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정교화 플로우는 웨이브넷 잔차 블록들이 쌓인 것인데 이는 데이터 분포를 조금 다른 분포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순화를 위해서 정교화 플로우를 양의 야코비안 행렬 결정값이 하나인 볼륨 보존 변환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이제 데이터 분포를 변환시키면서도 데이터 양은 보존하는 좀 특별한 형태의 변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스피커 설정에서는 정규와 플로우의 잔차 블록에 화자 임베딩을 좀 저녁 조건화를 통해 추가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화자 임베딩은 이제 각 화자를 나타내는 벡터로 멀티 스피커를 할 때 각 화자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변환이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역 조건화는 잔차 블록 내 각 계층이 화자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아 작업을 수행하는 즉 모든 과정에서 화자 임베딩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컨디셔닝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디코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디코더는 하이파이겐 V1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다른 논문에 이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거를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 좀 전체 합성 곱이 쌓여서 구성된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각 합성곡 뒤에는 다중 수용 영역 융합 모듈 MRF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MRF의 출력은 서로 다른 수용 영역 크기를 가진 잔차 블록의 출력합이 되고 그다음에 MRF는 여러 개 잔차 블록의 출력을 합산한 결과를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잔차 블록은 각기 다른 수용 영역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주파수 성분을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 스피커 시에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화자 임베딩을 변형하는 선형 계층을 또 추가를 하고 입력 잠재 변수에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 화자의 특성을 스펙트로그램 생성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은 하이파이겐에서 제시한 멀티 피어리어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따라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부분을 가져온 내용이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멀티 피어리어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뭔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입력 파형에 서로 다른 주기적 패턴에 작용하는 마코비안 기반 서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혼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생성된 스펙트로그램이 실제 음성 스펙트로그램과 얼마나 유사한지 판별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중 주기 판별자는 입력 파형의 다양한 좀 주기적 패턴을 고려를 해서 이러한 판별 작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코비안 창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의 관측을 좀 그룹화를 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되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데이터의 좀 지역적인 패턴을 파악을 하고 데이터 내에서 상관관계를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 듀레이션 프레딕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텍스트 인코더를 통과한 텍스트로부터 음소 지속 시간의 분포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좀 효율적으로 이 프레딕터의 파라미터화를 위해서 좀 절감되고 깊이 분리가 가능한 합성고층을 갖고 있는 잔차 블록을 쌓아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럴 스플라인 플로우스를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뉴럴 스플라인 플로우는 확률적 모델링에서 좀 사용을 하고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변환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멀티스피커에서는 화자 인베딩을 변환하는 선형 계층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 과정과 추론 과정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새로 말씀드릴 알고리즘은 그래드 TTS라는 부분인데요. 그래드 TTS 설명드리기 전에는 MAS라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MAS는 모노토닉 얼라이먼트 서치라고 해서 음성 합성 및 음성 변환과 같은 음성 처리 작업에서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입력과 출력 간의 정렬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주로 음소 레벨에서 입력 테스트와 음성 특성 간의 정렬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음성 합성에서는 주어진 텍스트에 대응하는 음성 특성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MAS는 입력 테스트의 각 음소를 음성 특성과 연결을 하면서 단조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때 단조성은 음성 특성이 시간에 따라 단조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를 통해 입력 테스트와 음성 특성 간의 일관된 매핑을 보장하고 음성 합성의 자연스러운 음성 출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MAS는 음성 합성 및 음성 변환 작업에서 입력과 출력 간의 정렬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음성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드 TTS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좀 오버뷰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 MAS 정렬된 인코더 출력이 이제 디코더로 전달이 되게 되고, 디코더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파라미터와 가우시안 노이즈로부터 데이터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방 및 역방향 확산을 일반화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안한 모델은 출력 멜 스펙트로그램 품질과 추론 속도 간의 균형을 영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래티티에스는 역방향 확산을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 높은 품질의 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 모델을 엔드-투-엔드 TTS 파이프라인으로도 훈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출력 도메인을 멜 스펙트로그램에서 좀 로한 파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엔드-투-엔드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방 및 역방향 확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전방 확산은 주어진 초기 데이터를 출발점으로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를 변환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기 데이터를 변환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역방향 확산은 목표 데이터를 출발점으로 해서 역으로 초기 데이터를 변환해 가는 과정인데, 데이터의 분포를 역으로 변환해서 초기 데이터를 추정하거나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확률 과정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 조금 더 공부를 해봤는데요. 확률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랜덤한 미지수 변수들의 집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수학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은 확률 변수들의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간에 따라 랜덤하게 변동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 과정은 확률적인 불확실성을 고려를 해서 시간에 따른 현상을 모델링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나 날씨 변화, 경제 데이터들의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 과정은 이러한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링이라고 해서 확산 타입의 과정은 확률 미분 방정식, 즉 SDE를 만족하는 확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확률 미분 방정식 SDE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확률 과정을 좀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E는 랜덤한 노이즈 요소를 포함을 해서 시스템의 변화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랜덤성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랜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조금 구체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식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수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XT는 시간에 따라 확률 과정 변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간 t일 때 그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뭐 음파의 부분이라면 파형 중에서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해당 부분은 시간과 확률 과정 변수에 따라 변화하는 표현식으로 시스템 변화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자의 이동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파 부분에서는 이 음파 파형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T는 시간 간격을 나타내고 있고 이 부분은 시간과 확률 과정 변수에 따라 변화하는 표현식으로 시스템에 추가되는 확률적 노이즈 크기를 조절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조금 랜덤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랜덤한 움직임 정도를 딱 표현을 해서 넣는 부분이고 바로 옆에 부분에는 노이즈 요소를 추가를 해서 좀 이제 전반적인 흐름과 노이즈를 같이 추가해서 고려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링은 이 그레드 TTS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던 수식과 관련해서 이제 전방 확산과 역방향 확산을 이 부분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전방 확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초기 데이터를 출발점으로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를 변환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수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방향 확산은 이제 목표 데이터를 출발점으로 해서 역으로 초기 데이터를 변환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적절한 신경망을 사용을 해서 매개 변수화를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 확산 부분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렇게 스펙트로그램을 만드는 부분, 멜 스펙트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역방향 확산은 이제 노이즈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초기 데이터가 어떤지 추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드 TTS는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코더, 듀레이션 프레딕터, 그다음에 디코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부분과 트레인 단계로 나눠서 이 논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퍼런스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코더가 처음 보시면 이제 인풋 텍스트 시퀀스를 특징 피처 시퀀스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제 듀레이션 프레딕터를 사용을 해서 모노토닉 얼라이먼트를 생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모노토닉 얼라이먼트는 음성 합성 과정에서 입력 테스트와 음성의 프레임 간의 일치 보장을 위해 생성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왜 하게 되는지를 찾아보니까 텍스트와 음성은 좀 이제 다른 시간 스케일과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와 음성 프레임 간의 일치를 잘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음 순서를 유지하고 텍스트 누락을 방지하고 음성의 자연스러운 흐름, 발음의 지속 시간 조절 등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노토닉 얼라이먼트를 생성을 해서 시퀀스로 전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인코더의 아웃풋은 이제 디코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을 사용을 해서 역방향 확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역방향 확산을 하는 이유는 더 성능이 좋았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단순화시켰고 그다음에 노이즈 예측 정확도가 개선되었다. 해서 이제 뭐 자기들이 실험을 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도 TTS 훈련 목표는 디코더의 아웃풋과 타겟 멜 스펙트로그램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은 다음 단계들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디코더, 듀레이션 프레딕터, 디코더 파라미터들을 고정을 하고 로스 값을 최소화하는 모노토닉 얼라이먼트를 찾기 위해 MAS 알고리즘을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노토닉 얼라이먼트를 이제 로스 값 최소화하는 모노토닉 얼라이먼트를 찾고 나서 이를 고정을 한 다음에 또 다시 로스 값을 최소화하는 아까 사용했던 고정해뒀던 파라미터들을 조절을 해서 로스 값이 최소화되도록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을 수렴할 때까지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TTS와 관련된 여러 알고리즘들을 살펴보았었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이거 알고리즘 찾느라 조금 미뤄뒀던 립싱크를 구현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디지털 휴먼 관련해서 조금 차별성이 있게 뭔가 구현을 하고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아직 찾지 못해서 조금 조사를 해서 좀 전체적인 연구 방안을 조금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